안녕하세요, 범빠예요. 오늘은 외경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외경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외경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니까 외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오늘 외경에 대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외경을 왜 써야 하는지 모르는 채 그냥 무작정 외경이라는 자세를 이용해서 보드를 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중급에서 상급 사이의 전향각 라이더분들이 카빙턴을 연습하면서 이런 경향이 많은데 제 강좌를 통해서 무작정 외경을 써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해요. 일반적인 카빙턴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턴이 이루어지는 동안 여러가지 외력들을 받게 되는데 그중 영향이 큰 힘이 중력과 원심력이에요. 카빙턴은 데크의 사이드컷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턴이기 때문에 턴의 진입에서부터 기울기를 이용하게 되죠. 내 몸의 무게중심이 데크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중력의 영향으로 쓰러지게 되는데 우리가 턴을 하면서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턴이 이루어지는 동안 원심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 원심력은 관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수록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기울기 얘기로 돌아와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내 몸이 쓰러지고 있는 상태는 그냥 보기엔 쓰러지는 거로 보이지만 물리적으로 보면 데크의 엣지를 기준으로 회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쓰러지게 되죠.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버티려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내 몸의 무게중심의 높이와 원심력이 그 힘을 만들어줘요. 중력에 의해 쓰러지는 회전력과 원심력에 의해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회전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버틸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서 있을 때의 무게중심이 배꼽 혹은 명치 부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 몸이 기울어질수록 무게중심의 위치가 지지점으로부터 회전 반경의 안쪽 방향으로 멀어지게 되는데요. 무게중심의 위치가 지지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쓰러지려고 하는 회전력은 강해지게 됩니다. 이 회전력을 모멘트라고 하고 지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모멘트 팔 길이라고 하는데 이 팔 길이가 길어질수록 회전력은 강해져요. 쉽게 비유하면 동일한 체중의 사람이 시소 위에 올라갔을 때 중심에서 먼 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는 ma라는 공식 많이 들어보셨죠?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즉 체중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무게중심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고 회전력 모멘트는 지지점으로부터의 모멘트 팔 길이 L과 힘 F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중과 중력 가속도가 갑자기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힘 F는 항상 일정한 상태이고 우리 몸이 쓰러질수록 지지점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모멘트 팔 길이 L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커질수록 회전력은 강해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을 살펴보면 지지점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높이와 원심력에 의해 정해져요. 지지점으로부터의 높이 곱하기 원심력은 반대 방향으로의 회전력이 되죠. 원심력은 고정된 값이 아니고 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서 조금 더 어려우니까 건너뛰고 설명할게요. 아까처럼 우리 몸이 기울어지게 되면 무게중심의 높이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무게중심의 높이가 낮아질수록 쓰러지는 것을 버텨줄 수 있는 회전력은 작아지게 돼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모멘트 팔 길이가 짧아지게 되어서 그렇죠. 반대로 거리는 멀어지기 때문에 쓰러지려고 하는 회전력은 강해지게 되죠. 급사에서 고속으로 턴을 하기 위해선 엣지의 각이 확보가 되어야 그립력이 높아지는데 엣지 각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 몸이 많이 기울어져야 해요. 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기를 많이 이용할수록 쓰러지는 방향의 회전력은 커지고 반대 방향의 회전력은 작아져서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외경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울기로 턴을 시작해서 폴라인을 지난 뒤 최대 속도를 지날 때 골반을 밑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엣지의 각을 확보할 수 있어요. 지지점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도 줄일 수 있고 높이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외경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너무 어렵죠?
그래도 제 채널이 원리를 알려주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연습을 하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만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카빙 턴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면 외경이라는 걸 사용해서 해야 하는 거구나. 혹은 기울기를 이용한 턴보다 상급 기술이 외경을 이용하는 거구나. 난 이제 외경을 쓸 줄 아니까 외경만 써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요.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경사도 세지 않은 곳에서 굳이 외경을 사용하면서 슬로프에 억지로 손을 가져다 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외경을 쓰는 것 자체가 데크에 압력을 가하는 행동인데 느린 속도에서 데크에 압력을 가하고 억지로 손을 짚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감속도 급격하게 되어버리고 회전 반경도 확 줄어들어 버리게 돼요. 그럼 원심력을 이용한 부드럽고 편안한 엣지 체인지를 하기 힘들어지고 엣지 체인지 타이밍도 자꾸만 늦어지게 됩니다. 기울기만 사용하는 턴을 확실히 숙달을 해놓아야 내 데크 재원상의 회전 반경도 몸에 익힐 수 있고 가압이 필요한 구간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무작정 외경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라이딩을 하시면 턴의 시작에서부터 그러한 자세를 잡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정작 프레스를 줘야 할 타이밍에 프레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운동이든지 본인이 즐거우면 장땡이에요. 하지만 재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운동으로서 상급자의 실력을 목표로 하신다면 명심하세요. 기초적인 연습 과정을 대충 건너뛰고 상급자로 갈 수 있는 운동은 세상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단계를 건너뛰고 나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다시 기초부터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기울기를 이용해서 버틸 수 있는 한계와 데크의 회전 반경을 느껴본 후에 다운까지 이용해서 데크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연습한 다음 엣지의 각도를 확보하면서 가압을 하는 자세를 연습하세요. 기울기만 쓸 때도 있는 거고 다운을 병행할 때도 있는 거고 외경을 사용할 때도 있는 건데 난 이제 외경을 연습해야 하니까 모든 구간에서 외경을 연습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연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속도와 원심력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영상을 넣었으면 이해하기 더 쉬울 수 있었을 텐데 남의 라이딩 영상을 가져다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림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빨리 안정이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